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또 그에 대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산을 보유해야 되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현금. 현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다? 너무 위험하죠. 수많은 회사들이 부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면서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된다면 현금이 최고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이 최고일 수 있으나 계속 돈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경제가 회복될 거고 그러면 현금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단기간의 현금 가치 상승을 먹기 위해서 베팅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채권. 채권 금리는 80년대부터 끝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채권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장기채들도 지금 제로 금리까지 근처로 왔는데 더 이상 수익이 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기도 했지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무한정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채권을 지금 산다는 건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가 오른다면은 손해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금. 최근에 위기가 오면서 금 가격이 오르고 있죠. 거의 사상 최고치가 되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통화량이 늘 것으로 기대되면서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 금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금이 귀한 이유는 뭘까요? 반짝반짝거려서? 아니면 변하지 않아서? 그런 속성들 때문에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신용화폐 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수백 년 동안 금이 화폐로 쓰였죠. 원래 신용화폐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금을 담보로 찍어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금은 여전히 대우받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귀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이 앞으로 다시 거래수단으로 쓰이는 날이 올까요? 저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금화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판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금을 다시 거래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보석이죠, 보석. 뭔가를 장식하는 데 쓰고 금목걸이나 금반지 같은 거를 만들겠죠. 그리고 또 일부 산업에서는 원자재로도 쓰인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가치들만으로는 지금 금 가격이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도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부동산은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죠. 집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부동산도 원래는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자산이죠. 세월이 지나면 낡고 녹으니까요.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땅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한 5층 정도 높이밖에 안 됐으니까 강남에 그런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비싼 땅의 많은 부분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재건축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이유죠. 그런데 지금 30층이 넘는 그런 아파트의 한 호실을 사봤자 땅에 대한 지분은 얼마 안 되겠죠. 물론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거 사려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저는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집 하나 가지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주식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주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게 주식 회사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사는 곳 모두 주식 회사에서 만들고 있죠. 아무리 돈이 많이 풀리더라도 주식 회사의 총합은 가치를 보존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생산 수단을 보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게 주식 회사죠. 하지만 주식 회사를 선택할 때 좀 사업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찝찝한 면이 있죠. 지금 회사가 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즉 PBR이 지나치게 높다면은 좀 불안하죠. 사업이 부진해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끝도 없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ROE는 높아져 있지만 회사가 가진 돈은 주가 대비해서 아주 적은 편이죠. 반면에 한국 주식은 주가에 비해서 좀 자산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돈을 못 벌고 망해갈 회사를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서는 안 되겠죠. 당장 뭐 청산을 할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잘 찾아보면 자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은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게을러서 잘 못 찾겠지만 그런 주식들을 잘 선택해서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도저히 못 고르겠으면 그냥 인덱스 펀드로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게 차선이고요. 뭔가 시대가 급격하게 변할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본질적인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어떤 자산을 보유해야 되나 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